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미크론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증상이 가볍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어두운 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로는 백신 관련주, 면역 항암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리우포닌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잘 지켜줬었던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도 무너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언택트 강연회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서울경제TV 김성현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이 도와주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니까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로 신청 접수해 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떤 뉴스들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소식은 가상화폐 관련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얼마 전에 급락한 이후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좀 못 벗어나고 있나 봐요. 예, 지금 1시 30분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5,880만 원 정도로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6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이 붕괴가 됐고요. 5,900만 원까지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는 있는데 24시간 전 대비해서 4, 5%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다음에 리플 같은 종목들도 하락 중이라고 했는데 내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가상화폐 시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 큰 악재는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주식시장에 있는데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미크론과 FOMC로 잡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은 일단 아직까지 나온 부분으로는 뭐 중증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경증에 그친다라는 부분이 지배적이었는데 영국에서 간밤에 사망자가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워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 1명 이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총리 입에서 직접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잘 올라가고 있던 야간 선물 시장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뉴욕 개장과 함께 나스닥부터 해서 다우, S&P 500까지 모두 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증시도 조정을 받았는데 유동성을 담보로 움직이고 있는 가상자산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시장에선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뭐 앵커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FOMC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FOMC가 열립니다. 연방고객시장위원회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격인 것이죠. 아무래도 금리를 올릴 것이냐, 뭐 지금 그대로 둘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강도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것이냐.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건데 한마디로 유동성을 좀 회수를 하겠다라는 강도를 보겠다는 거고요. 내년에 몇 번을 올릴 것인지, 내후년에 몇 번을 올릴 것인지 점을 찍어서 보는 이 점도표가 어디에 찍힐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가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긴축의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계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오미크론의 여파나 FOMC 회의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치킨값이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뭐 대표적인 치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촌 치킨은 또 이미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제 표정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한수정 앵커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죠, 서정도 저는 일주일에 3마리 정도 닭을 네. 먹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부조에서도 라고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네.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월급 빼고는 지금 다 오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촌 치킨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평균 8.1% 정도 올랐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오리지널 가격이 1,000원, 허니콤보 아이들 많이 먹는데 이게 2,000원 올라가면서 2만 원 시대를 교촌 치킨이 열었습니다. 배달비도 최초로 받은 게 교촌 치킨이었고 2만 원 시대도 지금 교촌 치킨에서 기본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린 것은 또 어느 정도로 지금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저항이 좀 생겼습니다. 가격 저항이 생기다 보니까 쿠폰을 발행해서 완판을 시켰다, 뭐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업계 1위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후발주자들도 이제 올리려는 움직임 그리고 네. 올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덩달아 뭐 BHC 치킨 같은 경우에도 네.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서 그럼 안 끝날 건가 봐요.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BHC 보니까 뭐 뿌링클 뿌려 먹는 거죠. 요거 이제 골드킹 이런 가격들이 1,000원씩 올랐고 프라이드가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2,000원가량이 인상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만 뭐 굉장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인 사이드 메뉴인 뭐 치즈볼은 그대로 둔다 이 정도인데 BBQ가 또 인상을 고려 중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촌 오르죠, BHC 오르죠, BBQ가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동네 치킨들까지 모두 다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가격 인상이 가맹점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 9% 많게는 10% 오르는 게 굉장히 주머니 사정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서민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쉽게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건데 반대로 점주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인건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배달 앱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배달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소비자에게도 전가가 되지만 이게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주분들도 힘들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원재료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마진율이 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어렵죠. 말씀해 주신 대로 점주분들 어려워요. 그럼 이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건데 결국엔 중간 마진이 어디론가는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배달 대행원이나 혹은 배달 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누구나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주가를 보니까 교촌 FMB 지금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50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 인상이 일어나면 선제적으로 주가는 좀 움직여주고 후행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이런 업계에서 움직임이 있다면은 좀 선제적으로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주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네.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나 개인 투자자 같은 분들은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정덕 기자와 함께 이 시각 보도본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점검해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미크론의 사망자가 영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공포감이 다시 한번 커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FOMC의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여행주,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빠지고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75%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더라도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하락하는 업종이 상승하는 업종 대비해서 3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지수 현재 2,97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0.6% 빠진 999포인트, 1000포인트대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힘이 더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양매수가 보여졌었는데요. 하루 만에 매도로 또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2,095억 원, 외국인은 3,107억 원 매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은 장중에 현재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고요. 기관은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155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소폭이지만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품주들의 강세가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인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됐었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1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식품 수출 호조도 확인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 3.44%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오리온과 농심도 현재 3%대 강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죠, 영국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화물 수송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오늘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1.3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진에어 3% 밀려난 1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현재 2.77%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77,000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앞두고 성장주들의 부담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HMM은 해상운임료가 최고점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G는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유진로봇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전일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유진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가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탑4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기대감이 현재 큰 상황이죠. 여기에 아이오닉5 그리고 EV6가 추가가 되면 그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0.72%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가 있습니다.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LG 지분의 절반가량을 블록딜로 처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각 규모 최대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가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67% 밀려난 8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캡이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미국의 자동차 잡지 모터트렌드에서 리비안의 트럭을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비안에 대한 거품론을 불식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코캡은 현재 21%대 급등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식품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었던 또 이런 치킨 관련주들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백신과 또 리비안 관련주들의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수급 동향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좀 매매 동향이 좀 바뀌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선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지금 다시금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선 KG모빌리언스, 알테오젠, 셀리드, 또 오후 들어서는 게임빌과 이제 위메이드 등의 매수세 유입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페이, 롯데케미칼, 네이버 등에 대한 그리고 또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오리온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ABL 바이오, 알테오젠, 하이비전 시스템 또 오후 들어선 제넥신과 앞타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백신 이런 종목과 관련 지어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부진합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FOMC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상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부각된 이 오미크론 변이 우려감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이 경계 심리 등의 좀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은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 좀 하락한 거 대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체감도는 좀 덜한 점은 전체적으로 살펴는 봐야겠지만 지난 거래일 우리 증시 좀 지수 조정을 상대적으로 좀 맞았다라는 점. 또 그리고 그간 이 글로벌 증시 상승 대비 오르지 못한 이제 우리 증시 성격상 여기서 더 빠질 것도 없다라는 이제 심리도 좀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이지만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 점은 여전히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최근 우리 증시의 이 흐름 자체가 이 거래 대금의 급감 속 이 박스권 주가를 형성하는 흐름이 강하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즉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로 반등, 또 전고점 부근의 박스권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등 이 단타 매매성 흐름이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일부 기관 투자자의 물량도 이러한 단기성 매매 흐름에 좀 동참하는 모습 등은 갇혀 있는 이 증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아무래도 이 JP모건 컨퍼런스 참석 예정 기업이라던가 이제 이슈 있는 업체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시다 보면은 사실상 그간 주가가 상당히 조정 이후 하방 경직성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이다 보니 사실상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 외에는 좀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주가적인 수혜를 좀 입는 투자자는 좀 적은 상황도 이런 단기 매매에 대한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음식료 업종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판가 인상과 더불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는 줄고 판가는 좀 증가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선 가장 좋은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이제 내수뿐 아니라 최근까지 식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등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농심, 오리온,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의 이런 주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인 점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오늘 시장 흐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시장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점, 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 반등 외에 좀 중장기적인 반등을 노리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 어느 정도 우리 시장 하방은 막혀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증시고 어떤 종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내일도 FOMC 회의 발표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회의 결과는 목요일 날 이제 새벽 4시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역시도 이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우선 예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사실상 이 시장 투자자들의 관점이 이 회의 결과 이후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감안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조정에 손절이라던가 비중 조절을 하신다라기보다는 내일은 현금을 갖고 있는 혹시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잡아볼 만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답답한 흐름이 연말 연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장 가정을 하시면서 성급하게 매매를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하시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도 종목들 주가 흐름도 사실상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로 시장을 아예 관망을 하시던가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타 매매 등으로 좀 수익률을 좀 보존하시면서 내년도 대비를 하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들 각각의 이제 보시는 종목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셔라, 팔아라 하기에는 어렵지만 보시던 종목들이 주가 조정 시에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했을 때는 조심스레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방안, 그리고 또 보유 종목의 반등 시에는 좀 매도는 다시 한번 또 기계적으로 하는 이런 단타 매매로 좀 대응을 하는 이런 틀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1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점에서 오늘 시세를 분출한 바이오 업종 내 종목들, ABL 바이오, 제넥신, 앞타바이오, 앱클론, 매드팩터 등의 종목들을 우선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전략, 또 이 역시도 이들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면서 매매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 역시도 중장기적인 매매보다는 좀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 패턴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외 업종 내에서는 최근 이 테슬라 주가 급락이라든가 이 차익 실현세로 주가 조정이 나온 2차 전지 소재 업종 대표 종목들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주가 흐름 자체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의 반등 여부 살펴보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역시도 좀 검토해 보시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선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긴급 진단 알아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처음으로 연결해드리는 위원님인데요. 김성현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짚어봤는데요.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조금 어두운 우려감이 가득한 장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지금 이탈한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3,000포인트 선을 좀 회복한 이후에 눌림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코스닥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1,000포인트 선에서의 어떤 지지 반등력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에서 1,185원 선 근처까지 이제 지금 기준으로 1,184원이죠. 근접을 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HK 하이닉스 같은 어떤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금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불안 요소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FOMC에 대한 어떤 시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증시에 충분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대한 적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이제 물론 뭐 오늘자에 영국 쪽에서의 단기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은 변이의 낮은 치명률 그리고 부스터 샷의 어떤 높은 효과율 자체는 이 바이러스가 유발한 공포심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FOMC와 관련해서는 1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새벽 시간 기준입니다. 파월 의장의 인터뷰로 연준의 긴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재확인하는 그런 이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역시나 지나친 경계감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 변신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안정세로 좀 찾아가고 있으니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FOMC 이후에 증시 자체는 관망세라든가 눌림을 받긴 했지만은 재료 소멸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 모멘텀 자체는 물론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연방기금의 어떤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5월달 기준에 금리 인상을 1회 정도 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54% 수준에서 확률로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아닌 1회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규모 자체가 월 150달러에서 300억 달러 안팎 수준으로 좀 늘리면서 이렇게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금리 인상 시기 자체는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미국 쪽에서는 디폴트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뭐 이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합의에 따라 가지고 22년도 11월 전까지는 디폴트 우려 자체는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증시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요. 코스닥 1200포인트까지 상방울을 그리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본다면 저점 매수를 기회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FOMC 회의도 있지만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첫 사망자 발생하기도 했고요.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백신 관련주가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백신 관련주는 국내외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오늘장에 오늘달에 발생했었던 영국에서의 오미크론 첫 사망자 발생, 이 부분 역시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영국 쪽에서는 이미 영국 쪽에서는 기후 자체가요 원래 좀 습하고 연중 고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번식하기 상당히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고요. 이번에 오미크론에 따른 사망 소식 자체는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망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나 그냥 일종의 독감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독감 쪽에서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시장은 코로나랑 오미크론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우려감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언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발성으로 오미크론 관련주들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 측면으로는 계속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단발성으로만 보시고요. 앞으로 키워드가 될 업종 자체는 저는 IT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복귀한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I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경영 전략 발표가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에서 이제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CES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월달 기준까지는 그와 관련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수급난 문제가 이슈가 됐었다고는 하지만은 4분기부터는 이런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너무 오미크론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삼성전자 쪽에서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로봇 사업팀을 좀 꾸리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라든가 LG 등의 어떤 신사업 부분에서 이 두 회사가 제대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삼성 쪽에서 TF를 통해서 연구 단계의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사업화 가능성만 타진했지만은
이번에는 상설 조직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의미로 삼성 쪽에서의 의도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AI 그리고 반도체, 5G, 모빌리티 등의 어떤 IT 기술을 집약해 놓은 현대과학 기술의 어떤 결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시장은 25년도 기준에서 한 210조 원 규모까지 어떤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에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를 주목하셔야 되고, 로봇과 관련된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중심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미크론 쪽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어제 들려왔었던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이제 육성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지금 오미크론 여파로 백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섹터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어떤 치료제 쪽보다도 저는 이제 좀 아직까지 저평가 받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시장 관심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알약처럼 넣어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치료제인데, 기존 치료제의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증, 무증상 환자 치료에 대한 어떤 보완 재료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화이자를 비롯해서 머크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행,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시오노기도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는 등의 어떤 제약사들의 어떤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국내 쪽에서는 물론 오르긴 했지만은 좀 더 오를 자리들이 많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 다른 치료제 쪽으로도 성과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서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현재 이제 국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부시라민이 지금 델타 변이에서 잠재적 억제제로서의 어떤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좀 체킹을 해야 되는데 두 종목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경동제약하고 종근당 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경동제약 쪽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동제약 쪽을 한번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 기회로 가져볼 만한 어떤 자리들이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가 가격선 이하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자체가 또 시장이 이제 장 초반에 조금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좀 눌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경계감들, FOMC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들이 시장 전반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공포심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 모두가 환희를 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 2019년도 3월 달이었죠. 근데 그 3월 달 수준이 증시의 최저 바닥권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런 공포심이 유발되고 있죠. 오히려 한 단계 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공포심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들의 어떤 물량을 빼앗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이 투자자들을 손실보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 전망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지금 FOMC 회의 관련해서 계속해서 많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은 어떤지 좀 더 심층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용주입니다. 네. 질문 드릴 것들은 앞에서도 계속 많이 다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먼저 미증시의 상황은 어떤지를 먼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행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근저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뒷받침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다양한 소비라든지
생산자 뭐 이런 지표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를 역설적으로 자아내게 한다라는 거죠.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풀어놨었던 유동성을 조기에 회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있는 것은 분명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상승 요인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라면 글로벌 유동성 회수에 대한 불안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좀 다소 다르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워낙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자금의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또 하나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변수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사망자가 나옴으로써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 속도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우려감들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지금 경기의 상승, 이런 것에 따른 금리의 어떤 인상의 불안감, 여기에 오미크론이 더해지고 나서 나타났을 때 경기의 어떤 지수의 변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몰아치면서 미국 증시가 일단은 단기간에 숨고르게 좀 들어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인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테이퍼링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시장은 거기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때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 외의 변수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테이퍼링을 지금 현재 150억 달러씩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300억 달러로 늘릴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300억 달러보다 더 이상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 내년 4월 이전에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변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테이퍼링 중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는 유지하되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빠르게 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의 테이퍼링,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이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을 벗어난 빠른 테이퍼링과 빠른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예상되는 일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도 이런 악재를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이 될 경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곡물 가격 물가도 심상치 않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식료품,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배경과 원인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간 그 원자재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전이하는 부분들이 가능한가 여부겠죠. 결국 기업들이 그 원재적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만큼 빠르게 전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감익되는 요소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을 한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곡물 가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이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글로벌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라면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원자재 가격이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점쳐진다라는 겁니다. 굳이 현재 올라가 있는 곡물 가격을 반영해서 현재 지금 소비자 가격을 올려놨는데, 현재 상태에서 소비자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익이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수준에 있어서의 소비 관련주들을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접종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도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소비 관련주들의 가격 탄력성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소비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테마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주가도 또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편승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저점일 때 좀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시장을 너무 민감하게는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순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12월 뭐 연말 산타 랠리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듯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를 접근해보면 좋을지 소장님은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신가요? 예, 테마라는 것이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테마를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타버스라든지 2차전지 소재단들이 강력한 테마를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의 저가 매수 기회는 아니다라는 점은 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가능한 영역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지수를 받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공업이라든지 건설, 금융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내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한번 움직이면 그 탄력성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소테마보다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쎄요, 경기 민감주들이 언제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2021년 긴 시간 동안 수혜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 차원에서의 접근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쳤죠. 전기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라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시리즈를 완전히 체인지업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오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랫동안 정말 소외당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연말을 앞두고 그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실적 전망치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현재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신차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접근 가능한 그러한 테마군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작은 테마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것도 연말에 또 배당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나 자동차 관련주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 질문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전기차 그리고 리비안 테마도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테마 같은 경우 또 제조업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제조업은 내년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테슬라와 전기차와 관련된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동성들이 확대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오늘 또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폐배터리 순환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20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폐배터리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도 굉장히 관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내년도 경제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석유화학이라든지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조선업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감이 살아나고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석유화학과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유가는 하락하면서 석유화학 관련주는 다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히려 석유화학 제품들의 어떤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은 부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입선출이라는 그런 회계 자료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비싼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직면하는 거 있죠. 단순하게 유가가 올라가면 스프레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유가가 떨어지면 스프레드 가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재무제표와 앞으로 이익에 대해서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 미국 시장과 또 주요 섹터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언택트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죠. 김성현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한데요. 혹시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